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시리즈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또 네. 하나 감효가 있습니다. 감효요? 네. 네. 대표님, 감효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럼요. 네. 감효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가짜 묘예요. 네. 네. 가짜로 만들어 놓은 묘. 이거를 언제 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산소를 예전에 썼잖아요. 네. 근데 산소를 썼는데 요즘에는 산소를 잘 못하니까 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죠. 네. 그렇게 처음부터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거는 괜찮아요. 아.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산소에 있다가 산소에 있는 묘를 파서 그거를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파장이 생기죠. 아. 풍파가 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 감효라는 것도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거예요. 네. 산소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납골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수목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잔디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납골당에 모시는 게 예전에는 흔했죠. 근데 요즘에는 수목장이나 잔디장도 많이 흔해졌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셋 중에서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네. 수목장이나 잔디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수목장이나 잔디장이요? 네. 납골당도 결국은 화장한 유골을 네. 케이스에 담아서 그 안에 모셔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안 좋은 기운이 생겨요. 하지만 수목장이라든지 잔디장은요, 네. 땅 속에 묻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자연으로 분해가 돼서 없어져요. 네. 자연으로 돌아가요. 아. 5년, 10년 걸리면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해가 없어요. 네. 파장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목장이나 잔디장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하실 경우에 요즘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어머니는 살아있고 자손들도 살아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 수목장을 하면서 수목장 자리를 만들면서 요즘에는요, 가족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상업적인 면이겠죠? 상업적으로 갑자기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미리미리 알고 막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수목장을 막 하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장례식 하는 날 가서 수목장에 가서 자리를 얻고 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준비를 하게 돼요. 네. 왜냐면 처음에 서둘러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다음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굉장히 큰 풍파를 갖게 돼요. 아. 네. 그 수목장을 자리를 마련하면서 가족장이라고 해서 4칸으로 나눠요, 보통.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묻는데 옆에는 엄마, 밑에는 장남, 그리고 예를 들면 장남의 그 며느리까지 이렇게 해서 4가족을 같이 쓸 수 있는 걸 할 거냐, 아니면 아버지만 넣을 자리를 할 거냐를 그 수목장에서 팔아요. 어떤 거를 살 거냐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정신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막 정신없으니까 아, 다음번에는 조금 덜 정신없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부분이 가족장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족장을 선택하면 더 가격이 저렴해요. 네. 하나씩 하나씩 사는 것보다. 아. 그리고 또 하나씩 하나씩 하면 그 순서대로 수목장의 자리를 팔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쪽, 어머니는 저쪽 이럴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가족으로 해놓으면 여기에서 다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러면 가족으로 할 수 있는 가묘를 사게 되는 거죠. 아버지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자리 또 그 자리 또 마련을 하고, 하다못해 장남 것도 마련을 같이 하고 며느리 것까지 같이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하는 거죠. 네. 그게 가묘예요. 가짜 묘. 네. 아버지 옆에 가짜 묘들을 미리 사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가묘를 또 만들어 놓으셨을 때, 가짜 묘라는 건 진짜 묘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아, 이게 묘자리예요 라고 알리기 위해서 위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묘처럼 약간 이렇게 봉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걸, 위에를 이렇게 묘처럼 만드는 걸, 그 봉분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괜찮아요. 위에 봉분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괜찮은데, 그 땅 밑을, 그 자리에 땅 밑을 파놓거나 일부러 미리 파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리 파놔요. 네. 나중에 넣기 쉽게 하려고 미리 파놔. 네. 아니면 팠다가 메워요. 정말 무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왜 무섭냐면요, 위에 봉분은 깨끗하게 해놓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밑에를 파놓거나 팠다가 메우는 일은 왜 안 되냐면요, 그 땅을 건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땅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 땅에 기운이 있죠. 그 파장이 흐트러지겠죠. 네. 흐트러지는 게 어디한테 가냐면 그 자손한테 가겠죠. 벌써 만들어 놨잖아요, 내 자리라고. 네. 지목을 해놨죠. 그 땅의 기운이 벌써 나에게 옵니다. 그 파장이. 네. 건드려 놨던, 그 땅을 들쑤셔 놨던 그 안 좋은 파장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절대 건들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가묘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가묘를 왜 만들어 놓으세요? 뭐 세트로 파니까, 그쪽에서 수목장에서 세트로 파니까 싸게 사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같이 거기 성묘하게 되니까 모여서 하기 좋고, 이런 면들은 있을지 몰라도요, 그 묘를, 가묘를 먼저 해놓으면요, 수명도 짧아지고요, 네. 풍파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네. 내가 빨리 죽기 위해서 가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묘라는 거는 정말 부득이하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뭐 3개월 전이 됐든 하다못해 한 1년 안짝으로 조금 이렇게 집안에 노안으로 아니면 병환으로 돌아가실 어른들이 계실 경우에만 네. 그때 미리 사놓는 건 괜찮지만, 돌아가신 분 묘자리 쓰면서 살아있는 멀쩡한 자손들 자리까지 세트로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골당, 수목장, 잔디장 중에
제가 보기에는 납골당보다는 수목장이나 잔디장이 좋다는 거, 자연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어쨌든 화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DNA의 여파가 자손들한테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납골당에 모셔놓아 있는 10년, 20년 동안에는 그 기운이 돌아요. 그 기운이 안 좋은 음의 기운으로 돌거든요. 네. 근데 수목장이나 잔디장은 땅 속에 묻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셋 중에는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묘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는 가짜묘, 가묘를 미리 뭐 이렇게 선택을 해 놓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묘도 잘 하시고요. 제사도 잘 올리시고 복 받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